그리고 두 번째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이에요. 지금까지 소의 종류 변경 공부했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은 왜 규정을 했을까요? 뭔가 다른 효용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의 종류 변경은요, 행정작용이 하나예요. 하나의 대상을 내가 오른손으로 공격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왼손으로 공격을 했어야 되는 경우, 다른 소송상의 절차를 이용했어야 되는 경우, 말하자면 무기를 잘못 고른 경우예요. 상대는 하나입니다. 행정작용은 하나예요. 근데 처분 변경이나 소 변경은요, 제1 행정행위와 제2 행정행위, 예전의 행정행위와 이후의 행정행위, 행정작용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처분이 변경됐잖아요. 그른 처분과 옳은 처분이라고 해봅시다. 둘 다 옳은 처분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른 처분이 있죠. 그리고 옳은 처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작용이 두 개가 있다는 게 달라요. 두 개가 있으면 소의 종류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처분 변경이라는 소 변경은 좀 더 특수한 규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이란 조문 내용이에요. 행정소송 계속 중, 당연한 거죠. 소 변경. 소 변경에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행정청이 대상 처분을 변경할 때, 이게 소의 종류 변경이랑 다르죠. 원고가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소 변경을 말한다.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소 변경을 말한다. 22조고요. 이 표현을 꼭 외워서 적어주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의 뜻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 겁니다. 고민이 없다. 아, 내가 다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런 깊은 수준의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그 세밀한 디테일들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가 선행되어야만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도달한 이해는 암기가 머릿속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지돼요. 암기가 사라지면 이해도 사라집니다. 딱 하나 남는 기억이 있죠. 내가 옛날에 한때 이거 이해했었는데, 그 기억만 남아요. 시험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거 나 알았었는데.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암기에 치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의의 요건 절차 효과 약술 포맷으로 공부를 헤쳐모여 재조직한 다음에 하시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요, 개념을 말했으니까 취지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의에서 적어주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을 변경해서 소의 대상이 소멸했다. 소의 대상이 소멸하니까 또 역시 예전 제소를 취하하고 새로이 제소해야 된다면 불편하겠죠. 절차의 불필요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준용되고 있다고 해요. 요건 옆에 적어드렸던 내용은 이거는 소송법학을 알고 계시는 분한테만 이해가 될 것이므로 일단 메모하신 다음 나중에 잘 이해가 되는 날을 한번 기다려 보시죠. 사실심 계속 중일 것, 동종 절차 공통 관할일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변경이 있어야 되죠. 처분 변경이. 이 앞에 이건 뭐냐면 청구기초의 동일성 없어도 되고요. 지연 우려 없어도 된다고요.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지연 우려가 없어야 소변경이 인정되거든요. 그거랑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XX 눈에 보이게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이 당황해서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당황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어쨌든 메모를 해 두신 다음 나중에 이해를 한번 노려봅시다. 요건이에요. 처분 변경을 위한 소변경하고 있습니다. 소의 종류 변경이 아니고요. 변경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 계속 중일 것. 이건 당연한 요건이라고 했어요. 소 변경에. 동종 절차 공통 관할까지도 소 변경의 당연한 요건이에요. 여기서부터 특수성이 나오죠. 행정청이 대상 처분을 변경했을 것. 아예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찾아서 쓰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청구기초 동일성과 소 변경의 상당성은 요건이 아니다. 청구기초 동일성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상의 소 변경하고도 다르고요. 소의 종류 변경하고도 다르죠. 소 변경의 상당성은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의 종류 변경과 다르죠.
이렇게 다른 점을 부각해야 아주 읽기가 후련한 아주 짜릿한 답안지가 됩니다. 친절한 답안지를 써야 친절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절차를 신청재판 불복에서 불복은 안 적어드렸잖아요. 역시 교수님들 교과서에 아무도 적어놓지 않아서 굳이 찾아서 쓰는 노력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처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 이런 것들은 일반 원칙에서 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2조를 쭉 읽으면서 아래다 적어드렸어요. 쭉 읽으면서 의의요건 절차효과 중에 어디 들어갈 말인지를 분해해서 재배치하시라고 좀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변경은 공통적인 효과가 있죠. 구소취와 신소제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수한 내용이 있는데 22조 3항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표현만 달라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청구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잖아요. 1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게 뭘까요? 행정심판 전치에 관한, 행정심판의 예외적 전치주의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풀면 이렇게 돼요. 예전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를 했죠. 그런데 새로이 바뀐 처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변경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 새로운 청구가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되는 예외적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행정청이 갑자기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처분을 싹 변경하는 방식에 의해서 당사자가 바로 행정소송 받을 수 있었는데 행정심판 저기 아랫사람한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와, 이런 거 거치게 만들면 당사자 권리구제에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청구에 대해, 바뀐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체가 요구되는 경우에요. 처분 변경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종정처분에 대한 내 소송상의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적 전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뀐 행정처분에 따른 내 새로운 소송상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체가 요구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행정청이 바꾸는 바람에 네가 귀찮은 일을 떠안게 되었으니 하지마 라고 선언해주는 조항입니다. 여기까지 행정소송법 21조 22조 아주 대표적인 소변경의 유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의의요건 절차 효과를 외우시면 상대적으로 암기 부담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머리에 남을 거예요. 그렇게 꼭 하시고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를 전제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출제가 유력해요. 소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두 가지 근거 조문을 잘 알고 있어야 이 이해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주세요. 문제점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중 거부 처분과 소변경,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나는 유독 화학물질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과수원 옆에 지었으면 좋겠어요. 강이 가까워서 아주 좋아요. 허가 신청을 했네요. 근데 행정청이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부작위를 하고 있어요. 위법한 부작위로, 아니 내가 신청을 했는데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행정청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 대답 안 하는 게 불만이란 말이지. 대답해줄게. 네가 원하는 그 대답 내가 해줄게. 거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바라는 거는 공장 설립 허가입니다. 근데 부작위를 하고 있다가 거부 처분을 발령하면 엿먹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변경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다시 처분이 변경되었으니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으로 해서 내 시간과 노력, 인지, 가액 이런 거를 절약하고 싶어요. 소송 경제를 꾀하고 싶다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38조 2항이 근거 조문인데요.
이것부터 확인하셔야죠. 21조가 소의 종류의 변경입니다. 22조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입니다. 그 두 개를 기억하고 계세요. 21, 22. 그런데 38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 관한 조문이거든요. 준용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19조, 제22조 내지 26조. 내지라는 얘기는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9, 20, 21 빼고 22, 23, 24, 25, 26 이렇게만 이건 무효동 확인 소송이거든요. 여기요. 19조, 20조, 25조 내지 27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21, 20조는 준용이 되고 있는데 21조는 준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에 좀 찾아보고 있었군요. 37조요. 37조 소의 변경, 21조 소의 종류 변경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21조가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조 2항을 보면 22조가 준용 안 되고 있죠. 숫자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의 종류 변경은 부작위소에서 준용이 되고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은 준용이 안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행정청에 부작위를 다투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중 공장 주인이 왜 공장 설립 허가 안 해주냐고,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제소했어요. 부작위소. 행정청에 거부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의 변경을 해서 시간을 아끼고 싶은데요. 소송 경제를 꾀하고 싶은데 소의 종류 변경은 할 수 있고 처분 변경이나 소 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소의 종류 변경은 소의 대상이 하나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부작위가 있고 거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종류 변경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분 변경이라는 소 변경을 이용해야지 봤더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처분 변경이라는 소 변경이 준용되지 않고 있다는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소의 종류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소송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된다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소의 종류 변경은 인정됩니다. 37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준용이 인정되는 37조를 활용해서 준용이 인정되는 21조를 활용해서 22조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리가 시작된 거예요. 일단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부정서를 먼저 소개합니다.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견해예요. 소의 종류 변경은 하나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소송법적 대응수단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경 전후에 걸쳐서 처분은 하나로 동일해야 된다. 하지만 부작위와 거부는 어디 봐라, 이게 두 개지 하나냐, 이런 일견 타당해 보이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설이에요. 된다 합니다. 소의 종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언급인데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작위와 거부는 내가 원하는 처분을 발령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의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석을 통해서 준용 규정의 불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검토입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어서 경제 기초 불비, 경제 기초가 구비되지 않아서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 기억하시면 되겠죠. 부정설은 소송 경제상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각하당하거나 취하하고 다시 제소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 우회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처분 변경을 인한 소변경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입법 불비다. 이것은 참으로 장쾌합니다. 아주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근거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대학자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법 해석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대가쯤 되면 살짝 경계선에 이렇게 선타기를 좀 하잖아요. 박균성 교수님의 논 거예요. 정말 장쾌합니다. 입법자 국회가 니들이 잘못한 거지 라는 근거예요. 어쨌든 주요한 교수님들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답안지에 써도 됩니다. 법학답안지에 얼마 안 되는 그 인정례예요. 이런 서정적인 표현은 법학답안지의 금물입니다. 그런 비교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난생 처음 든 생각 있죠. 아, 이런 근거가 있을 수 있겠다. 아, 이런 내용이 이런 이론 구성해보면 되겠다. 그런 거는 법학답안지에 쓰면 안 돼요. 방금 처음 든 생각은 법학답안지에 쓰면 안 됩니다. 인사관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답안지에 쓰셔도 되겠죠. 원래 굉장히 이 창의성 넘치는 답을 원하는 과목이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불행한 일은 그 법학 과목이 두 과목씩이나 민사소송을 선택을 하면 세 과목씩이나 된다는 게 문제죠. 이런 답안지에서는 창의성 넘치는 거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부작위와 거부는 모두 일정한 처분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아까의 말이요. 처분 불발력이라는 하나의 상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다른 각도에서 또다시 해석한 겁니다.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요. 민사소송상의 소변경의 원형이잖아요. 소변경의 원형에서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요구를 하는데, 청구기초의 동일성은 이런 이유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원형인 분들, 특히 이걸 잊어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제가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중 거부 처분과 소호 변경, 이것은 출제가 유력하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상 소호 변경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소 출제 확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스피디하게 검토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이 원형, 아이디얼 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고, 조금씩 삐죽삐죽 튀어나가고 변형한 것이 21조, 22조의 소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빗나간 것보다 원래 기준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공부 대상으로 유용할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송물을 변경하는 소송행위입니다. 소송행위예요. 소송물, 청구는 변경하는데 당사자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 바뀌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사자, 법원, 소송물 다 바뀌면 다른 사건이죠. 하지만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도 유지하고 소송물을 변경하긴 하지만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면 거의 같은 걸로 보고 인정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민사소송법 262조를 적어드렸습니다. 청구 기초 동일성 있으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현저히 지연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몇몇 청구 기초 동일성, 현저한 지연 없을 것, 이런 요건들이 눈에 띄죠. 이것은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공부한 21조, 22조의 소변경과도 공부를 할 때도 자주 볼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마다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이 민사소송법 262조를 행정소송에서 가져다 쓸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한 학술 논쟁입니다. 부정설은요, 당사자와 법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 피고가 변경되잖아. 법원이 동일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당사자와 법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데, 민사소송의 피고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하지만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이나 무이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같은 항고소송은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다르다. 그리고 법원도 다르다. 동종 절차 공통 관할이 아니다. 강력한 논거입니다. 긍정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반격을 해내요. 행정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은
서로 소 변경이 가능한데 이유가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둬야 되겠죠. 행정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지만 그건 원래 행정청이 피고로 적당해서가 아니라 원래는 국가인데 국가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냥 비틀어 놓은 거잖아. 사실상 국가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례를 보겠습니다.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함에도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수소법원이 관할을 민사 행정 다 가지고 있으면 소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는데 이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안 와 닿을 것 같아서 여기에 설명하는 글을 써드렸어요. 병원이요, 사설병원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돈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을 갖다 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한 30% 그러면 원래는 10,000원짜리 주사를 맞은 건데 본인이 3,000원만 내면 평상시에 보험금 내잖아요. 의료보험료. 나머지 7,000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병원은 진료를 마치고 나면 그 서류를 건보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돈 받으려고요. 7,000원 받으려고. 그게 이제 진료비 지급 청구권이에요. 보호기관이란 건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보가 그래 너 심사해보니까 7,000원 10,000원짜리 주사값 중에 7,000원 내가 줄게 라고 해야 처분을 해야 진료비 지급 청구권이 병원에 생긴다고요. 근데 진료비 지급 청구를 건보가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병원 뭐 이렇게 병원만 열심히 하시고 뭐 의학과 법학은 결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셨어요. 민사소송 민사법원에 갔습니다. 뭐 크고 잘 알려져 있고 택시를 타고 법원 갑시다 그러니까 민사법원 앞으로 간 거예요. 서울 지방법원 앞으로 간 거죠. 그러면 수소법원이 그 소를 수령한 민사법원이 행정소송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서울은 안 되겠군요. 행정법원이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방법원은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서 합니다. 뭐 행정법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1인 2역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변경에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의미로 이 판례 문구가 해석되는지를 보시고 해석되면 이해되신 거예요. 검토입니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잘 모르겠으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요. 50대 50에서는 한쪽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결단. 소송 편의와 소송 경제 관점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게다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 권력이 그쪽으로 갈 것 같으면 그쪽에 가서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해결, 뭐 사안은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음번 공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